전자정보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행운이다, 행운. 사실 전자정보랑 어때요? 지구 계측 정보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때요?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 그쵸? 자, 이 실무에 가서는 어때? 그걸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모른다. 근데 시험에서는 중요한 거니까 어때?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통화를 한다는 건 어때? 내가 나의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때? 신호를 보낸 거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의도를 가지고 보낸 신호, 상대방이 의도를 가지고 보내는 신호를 수집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신호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격 계측 정보는 상대방이 어때? 의도를 가지고 보내는 신호를 수집하는 게 아니야, 얘는. 이해하셨죠? 그걸 어때? 내가 어때?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내는 거야.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징후 계측 정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를. 자, 그러면 다시 원격 측정 정보든 어때? 전자 정보든 통신 정보든 어때요? 신호를 누가 보내? 상대방이 보내는데 상대방이 보낸 신호를 알아내는 거를 뭐라고 한다? 얘를 신호 정보라고 하고 상대방이 어떤 보내는 신호에는 어때? 상대방의 의도가 있는 거야. 그 신호에는. 이해하셨죠? 그러면 전자정보 봐봐. 자, 전자정보. 전자정보는 레이더와 같은 어때? 적의 군사장비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를 추적 분석해서 취득되는 정보를 말해. 근데 이것만 딱 읽어보면 이게 어때요? 우리가 징후 계측 정보하고 얘를 어때? 구별하기가 어려워. 근데 여러분, 레이더가 뭔지 알면 된다고 했지. 레이더 뭐 하는 거야? 내가 전파를 쏴서 어때요? 뭐 탱크가 나타나든 미사일이 나타나든 그치 적기가 나타나든 내가 전파를 쏴서 상대방의 어떤 물체를 알아내려고 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때? 레이더 전파를 쏜다는 건 어때요? 상대방의 의도를 가지고 전파를 쏘는 거지? 그걸 알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뭐예요? 이게 신호정보가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봐. 레이더와 같은 어때? 적의 군사장비로부터 방출되는 이라고 하는데 방출되는은 이제 이게 이렇게 맞지만 방출하는 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쉽다. 그쵸? 자, 전자파를 추적 분석해서 취득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자, 이거를 뭐라고 불러? 전자정보 엘린트라고 부른다. 자, 전자정보를 활용해서 어때요? 적대국의 방공 레이더, 그쵸? 지휘통제센터 등 주요 군사시설에 대해서 지속적 감시 및 추적 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다. 여러분, 방공 레이더라는 게 뭐야, 이게? 방공 레이더라는 게 미사일이 날라오거나 어때요? 적기가 출현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를 방어하려는 레이더를 뭐 방공 레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지? 그러면 레이더를 계속 레이더 전파를 쏘고 있는데 어때요?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 미사일이 나타났지. 그러면 어때요? 그걸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이런 레이더를 뭐라 그래? 방공 레이더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러면 방공 레이더나 그렇죠. 지휘통제센터 등 주요 군사 시설에 대해서 어때? 지속적인 감시 및 추적 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어요. 자, 특히 전자정보는 어때? 스텔스 작전을 지원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어. 여러분, 자, 우리가 스텔스기를 도입하려고 하고 어때? 전투기도 스텔스기로 만들려고 하는 건 뭐를 피하려고 하는 거야? 레이더를 피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레이더를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즉 스텔스 항공기를 할지라도 적의 추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레이더 정보를 알고 있으면 쟤네가 쏘는 전파가 어느 정도 세기가 있고 어때? 어디 가면 잘 잡힌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스텔스기가 어때? 거기만 피해서 가면 되는 거잖아. 이해했지? 그래서 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정보를 활용하면 엘린트를 활용하면 어떤 지역이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 이해하셨죠? 그러면 거기 알아내면 어때? 그쪽으로 안 가면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자, 전자정보의 수집 기지로는 어때요? 여기 기지인데 뭐야? 이 기지는 뭘 번역한 말이라고 했어요? 플랫폼을 번역한 말이야. 자, 그러면 지상기지도 있고 선박도 있고 항공기도 있고 위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초기 엘린트의 주요 대상 목표다. 그 초기 엘린트의 주요 대상 목표는 뭐였냐 하면 전자파를 쏘는 건 뭐밖에 없었어. 레이더밖에 없었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 이게 레이더 정보였었다. 그래서 어때? 라딘트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시 뒤에 가서 어때? 지구 계측 정보에서도 어때? 라딘트가 나와. 이해하셨죠? 근데 라딘트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 하면 그 레이더와 관련된 정보는 다 라딘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최초의 전자정보 활동은 어때?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엘린트 주요 대상 목표는 어때요? 적국의 방공 레이더 기지였어요.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 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어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어때?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하루면 먹는다고 했거든? 근데 벌써 몇 개월째 되나 이거, 그쵸? 이렇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이게 만약에 러시아의 방공망이 제대로 되어 있었으면 어때요? 우크라이나 전투기 뜨거나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쏘거나 다 떨어졌어야 되거든? 근데 어때?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이 가서, 그치, 거기 비행기장을 때린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는 러시아의 뭐가?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는 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야?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하나만 조금만 더 해볼게요. 조금만, 1분만. 이제 이해를 위해서. 옛날에는 레이더가 뭐예요? 기계식 레이더였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뭐예요? 전파를 이렇게 쏘는 게 어때요? 기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안테나를 계속 돌아가면서 했는데 지금 그걸 뭘로 한다는 거예요? 반도체로 한다는 거예요. 반도체로. 그치?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엔진을 만드는 건 어때? 기계를 깎아서 만들어야 되니까 어때? 기술 격차가 엄청나겠지? 그러니까 뭔가 기계적으로 구현하는 건 어때? 굉장히 어려워. 근데 어때? 반도체로 구현하는 건 금방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지? 그래서 한국이 금방 그치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옛날에는 기술 격차가 엄청났었는데 지금 어때요? 한국이 만든 레이더나 미국이 만든 레이더나 비슷해졌단 말이에요. 이건 약간 그치 약간 국뽕일 수가 있는데 그치? 그래서 어때요? 반도체 기술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는 어때요? 그치? 그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걔네는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어쨌든 레이더의 성능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야 어때요? 그치? 미사일도 쏠 수 있고 어디로 쏴야 되는지 스텔스기든 뭐 스텔스기가 아니든 전투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야? 엘린트라는 거예요. 전자정보. 자, 그러면 자 봐봐 이제. 자, 당시 엘린트의 주요 대상 목표는 어때? 적국의 방공 레이더 기지들이었는데 적국 방공 레이더의 위치와 성능을 파악함으로써 전투기 폭격 시에 적국의 레이더 기지를 우회하거나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950년대 초에 어때? 미국 엘린트 체계의 주요 목표는 중국을 포함해서 소련 사회주의 국가들의 어때? 레이더 기지였다라는 거야. 자, 대표적인 엘린트 체계로서 어때? 구소련이나 현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는 어때요? 이거를 EOR 세트라고 해. 그치? 자, EOR 세트라는 건 뭐냐 하면 엘린트 오션 레카나선스 세텔라이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때요? 지금 전자정보 수집용 해양 정찰 위성을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대표적인 엘린트 체계로서는 구소련이나 이런 그치 전자정보 수집용 해양 정찰 위성을 들 수 있는데 러시아는 수년 동안 어때? 2월 세트를 활용해서 깊은 바다에서 어때? 발사하는 레이더 등의 전자 신호를 추적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제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인 게 얘네가 어때요? 뭘 가지고? 위성을 가지고, 그치? 위성을 가지고 통신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어려운데 통신 정보가 아니라 어때요? 위성을 가지고 뭐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자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금 2월 세트를 활용해서 어때요? 에어로 세트 뭐 이렇게 읽기도 해. 자, 깊은 바다에서 발사하는 레이더 등의 전자 신호를 추적했고 이를 통해 어때? 미국 전투함의 위치를 감시해 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전투함은 어때요? 이게 미국 그치? 여러분 항공모함 있잖아. 항공모함이 있고 어때요? 여기 구축함이 있고 이렇게 다니는데 레이더를 계속 발사하면서 다녀야 되겠지. 이걸 발사하면서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 이해했지? 전투기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잖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어때? 레이더를 발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공망을 위해서는. 그럼 어때? 전투함이 가면은 어때요?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이 가면은 어때요? 레이더가 계속 레이더 전파를 발사하면서 가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지 어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전자전파, 그쵸? 우리가 전자 정보를 수집하면은 얘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엘린트 수집 활동은 어때? 단순히 전자파를 방출하는 물체를 탐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적대국의 레이더 신호를 탐색해서 한 번 탐지할 수 있는 공간의 폭, 운영 범위 등의 어때? 레이더의 성능과 재원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계속 쏘는 전파를 분석하면 이게 이 레이더는 어때요? 뭘수록 좋은 거거든? 그러면 400km짜리 레이더가 있고 어때? 200km짜리 레이더가 있으면 어때? 200km짜리 레이더 단 전투기는 어때? 그냥 떨어지는 거지. 얘는 400km 밖에서 미사일 쏘면 어때? 되는 건데 얘는 쟤를 알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200km 가까이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 전파만 수집해도 어때? 이 레이더의 성능이나 어때? 재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무선파의 진동수가 반복되는 상태를 분석해서 레이더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 그렇죠? 레이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범위야, 범위.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어때? 영국 과학정보국은 독일의 프레야 방공 레이더가 어때? 초당 500K 진동으로 반복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추적해서 레이더의 최대 운용 범위가 어때? 300km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어때? 300km 밖에까지만 가서 이제 주의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300km 밖, 지금은 어때? 300km 밖에서 쏘면 되는 거지만 그때는 어때?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때? 300km 밖에서 뭐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겠지. 어쨌든 어때요? 얘네의 방공망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건 어때? 알 필요가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사실 상대국의 레이더의 성능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엘린트 전자정보라고 하는 거다. 이게 왜 신호정보가 되는 거야? 레이더가 전파를 발사하는 이유는 어때? 상대국에서 날아오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적국이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어떤 신호를 잡아내는 수집 활동을 뭐라고 한다? 얘를 신호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넘기면 돼. 자, 그러면 엘린트 활용이에요. 자, 통화량 분석이다. 통화량 분석.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얘는 통화인데 왜 코민트가 아니라 엘린트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통화인데 어때? 어떤 통화의 내용을 알아냈어. 이제 암호를 해독해서 통화의 내용을 알아내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코민트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요? 암호화되어 있어서 어때요? 지금 내용은 몰라. 단지 어때? 얘네가 뭐를 쓰고 있다? 통신하기 위해서 전파를 쓰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 통화량 분석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엘린트가 되는 거다. 이해했지? 자, 이해했어요 지금? 좋았어. 자, 엘린트는 어때? 통화량 분석에 활용돼서 어때? 유용한 정보가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해. 통화량 분석은 암호를 풀지 못해서 통신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쌍방 간의 교신 패턴을 분석하는 거야, 이거는.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야, 전자파가 좀 세졌네? 전자파가 세졌다는 건 어때요? 통화량이 많아졌다는 얘기잖아. 이해하셨죠? 어떤 내용을 알아내는 건 뭐라고 하고, 통신정보라고 하고, 그치? 내용은 모르지만 어때? 전자파의 세기라든지, 전자파가 어디서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걸 알아내는 건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전자정보라고 한다. 이해했죠? 자, 그래서, 암호를 풀지 못해서 어때? 통신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쌍방 간 교신의 패턴을 분석해서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법인데 이게 통화량 분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휘본부와 예하 부대 간의 어때? 통화량이 갑자기 증가하면 중요한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어떤 작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때요? 이 새끼들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전자정보, 엘린트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무선신호 발신지 추적 기법이다. 무선신호 발신지 추적 기법도 내용은 모르는 거야. 내용은. 그치? 내용은 모르는데 어때? 여기서 전자파가 나오고 있구나. 근데 이 전자파가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의도를 가지고 쏜 거잖아. 그러니 어때? 신호정보가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또는 위치 추적 기법의 일종으로 무선신호 발신지 추적 기법을 활용해서 배, 비행기, 부대 등의 위치를 탐지할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심해에서 활동하는 어때?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은 지상의 해군기지와의 교신에서 어때요? 또는 잠수함들 간의 교신에서 상호 간의 무선을 활용했어요. 자, 근데 이때 어때요? 이때 무선에 활용할 때 암호화해서 무선했겠지. 그 암호화 체계를 뭐라고 하는 거야? 네 글자. 애니그마라고 하는 거지. 애니그마. 그치?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 이제 이 생각을 해봐. 이것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 야, 독일이 그렇게 바본가? 얘네는
애니그마가 어때요? 암호 알고리즘인데 이게 어때요? 절대로 이게 풀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어때? 유보트가 이렇게 뜨려고 하면 거기 맨날 미국 구축감이나 영국 구축감이 와 있어. 그쵸? 그러면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잖아. 야, 이게 암호가 풀렸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 그런데도 어때? 맨날, 그치. 유보트가, 이때는 어때? 핵 잠수함이 아니잖아. 그게 어때? 뭐 디젤 잠수함도 아니지. 이때 디젤 잠수함이었는지까지는 모르겠어. 자, 어쨌든 어때? 핵 잠수함은 아니었으니까 어때? 한번 물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 물 위로 올라오면 어때? 거기 뭐가 있어? 구축감이 와 있어서 어때? 그냥 이를 맨날 격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 얘네는 암호가 뚫렸나? 이런 생각을 못한 게 이런 방법으로 그치 잠수함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서 저 새끼들이 알았구나 라고 이제 알았던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암호가 뚫렸다는 생각은 못한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어때? 아 그러면 우리가 통화량을 좀 줄이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무선 신호 발신지 추적 기법을 활용해서 배, 비행기, 부대 등의 위치를 탐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어때요? 세계대전 중에 심해에서 활동하는 어때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은 지상의 해군 기지와 교신에서 어때 또는 잠수함들 간의 교신에서 상호 간의 무선을 활용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잘 봐. 되게 중요하다. 울트라 계획이 아니야 이거는. 울트라 계획은 완벽하게 어때? 그 내용을 아는 게 울트라 계획이지. 암호를 해독한 게 울트라 계획이잖아. 얘는 어때요? 그 내용은 모르는 거야. 단지 어때? 전파가 어디서 올라왔다는 것만 아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때? 울트라 계획은 어디에 속해? 얘는 통신, 그치? 통신 정보에 속한다. 그쵸? 울트라 계획과 관련은 없어, 이거는. 자, 그래서 공격을 조율하고 어때?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자, 지휘본부와 잠수함 간에, 자, 다시, 3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연합군의 호위 함대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어때? 독일 해군이 잠수함대 작전을 전개할 경우에 공격을 조율하고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지휘본부의 잠수함 간에 잠수함들 상호 간에 어때? 통화량이 엄청나게 증가해. 자, 영국과 미국 신호감청 기지에서는 어때? 이를 이용해서 어때? 잠수함의 위치를 추적한 거야. 이 울트라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해하셨죠? 울트라 계획은 어때요? 교신을 감청해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내서 어때? 거기 가서 있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파가 저쪽에서 올라오니까 어때? 거기가 있는 거니까 어때? 이건 울트라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이건 뭐하고 관련이 있어? 통신정보가 아니라 엘린트, 그쵸? 전자정보와 관련이 있다. 자, 연합국은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야. 비록 통화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이게 중요한 거야. 통화 내용을 알 수 있었으면 뭐가 되는 거야? 통신정보. 통화 내용을 알 수 없었으면 전자정보가 되는 거예요. 자, 없었지만 잠수함의 위치 추적을 통해서 어때? 대서양 해전을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자, 연합군은 잠수함의 위치 추적 기법과 어때? 암호 해독을 활용해서 독일 잠수함대의 어때? 공격을 피할 수 있었어요. 자, 위치 추적 기법은 어때요? 엘린트, 전자정보.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어때요? 암호 해독을 활용한 건 어때? 통신정보이고 울트라 계획이다. 자, 그래서 이후 영국과 미국은 어때? 이러한 기법을 더욱 발전시켜서 독일 유보트를 탐지 격파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지? 다시 외우면 깔끔하다. 외우면 깔끔해. 자, 그럼 어때요? 지금 엘린트하고 어때요? 우리가 원격 측정 정보는 이제 이건 약간 이거보다는 쉽거든. 그럼 어때요? 징후 계측 정보하고 이제 구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전자 정보는 어때? 세 가지밖에 없잖아. 뭐가 있어요? 레이더 정보. 이해하셨죠? 두 번째가 뭐죠? 통화량 분석. 세 번째가 뭐예요? 발신지 추적 기법. 세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엘린트는 세 가지밖에 없다. 자, 그러면 방첩 활동의 활용이에요. 자, 그럼 통화량 분석은 어때? 방첩 활동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어. 그렇죠? 전 MI5 요원으로 근무했던 어때? 라이트는 회고록에서 소련 정보기관이 어때? 통화량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어때? 런던 주변에서 수행하고 있던 소련의 첩보 활동에 대한 어때? 영국 정보기관의 미행 감시 활동을 무력화시키곤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뒤에서 나와. 이건 수동적 방첩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능동적 방첩이지. 얘는 소련이 어때요? 지금 오히려 어때? 소련이 방첩 활동, 이제 MI5의 방첩 활동을 어떻게 한 거야? 피한 거잖아. 이거는 그렇죠? 자,
물론 거꾸로도 할 수 있겠지. 야, 소련의 뭐예요? 지금, 자, 정보관들이나 첩보원들이 어때요? 지금 교신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교신을 많이 하면 뭔가 있구나 해서 어때? 거기 가서 잡을 수는 있겠지. 근데 사실은 첩보는 누군지 모르잖아.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어때? 공직장 가장 정보관이면 모르겠는데 어때? 비공직 가장 정보관도 어때?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어때요? 방첩에서 활용할 때는 어때? 우리가 정보관들이나 어때요? 첩보원들이 오히려 방첩기관에 그거를, 그치? 더 엘리트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좋았어.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2번. 소련은 런던 주재 소련 대사관 내에서 영국 미행감시반이 어때? 교신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자, 영국 미행감시반은 어때요? 암호화에서 교신했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교신량이 많아지면 영국 보안기관의 미행감시 활동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라이트는 러시아 정보위원들은 어때요? 통신 내용보다는 통화량 분석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했다. 자, 그럼 다시 통신 내용은 뭐예요? 통신 정보. 통화량 분석은 뭐예요? 전자정보. 이해하셨죠? 명확하지. 쉬워. 자, 그러면 원격 측정 정보야. 자, 원격 측정 정보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된다. 그럼 원격 측정 정보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건데 지금 통신 정보가 있잖아. 코민트가 있고, 그렇죠? 전자 정보가 있잖아. 전자 정보 이게 엘린트예요. 자, 그다음에 어때? 원격 측정 정보야.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뭐야? 이게 신호 정보인데, 자, 원격 측정 정보는 어때요? 1번과 2번 중에서 통신 정보와 전자 정보 중에서 뭐가 가까워? 오히려 뭐가 가까워? 코민트가 가까워. 왜 코민트가 가까운지 봐봐. 뭐 이렇게 시험에 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때? 통신을 감청하는 거지. 얘는 기계와 기계 사이에 통신을 감청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원격 측정 정보라는 거는 미사일이 그렇죠. 날아가면 그렇지.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미사일 쏴놓으면 어때요? 미사일이 스스로 날아가서 격추해. 근데 옛날에는 내가 어때? 이런 미사일도 있을 거 아니야. 드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드론을 조정할 수도 있겠지. 미사일을 원격 조정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때요? 기지하고 미사일 간에 어떤 사물과 사물 간에 어때? 계속 정보를 주고받을 거 아니야. 이건 분명히 의도된 거니까 어때? 신호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간에 주고받는 정보를 습득하는 건 뭐야? 통신 정보. 이해하셨죠? 사물과 사물 간에 어때요? 정보를 습득하는 거는 뭐예요? 교환되는 정보를 습득하는 건 원격 측정 정보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사물 인터넷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자, 원격 측정 정보 봐봐. 원격 측정 정보는 외국 장비 신호 정보의 일종이다. 자, 외국 장비 신호 정보. 자, 이거는 어때요? 별도로 외국 장비 신호 정보하고 어때요? 원격 측정 정보를 어때? 이제 별도로 따로 떼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 여러분 어때? 그냥 원격 측정 정보하고 어때? 이게 외국 장비 신호 정보하고 어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원격 장비 신호 정보잖아. 쉽게 생각해봐요. 아주 쉽게 원격 장비 신호 정보를 뭐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 김정은이 어때요?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지. 그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다는 건 뭘 뜻하는 거야 이게? 이 발사 버튼이 미사일에게 신호를 줬다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너 발사해 라고 어때? 명령을 내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읽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외국 장비, 그렇죠? 외국 장비 신호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장비와 장비 사이에 주고받는 정보를 또는 명령을 이걸 어때? 읽는 거니까 원격 장비 신호 정보도 어디에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원격 측정 정보에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 피신트라고 그래. 이게 피신트라고 하는데, 자, 그쵸. 외국 장비 신호 정보는 외국의 각종 장비에서 방출되는 이라고 돼 있는데, 방출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그쵸? 방출하는 신호를 포착해서 수집하는 정보를 뜻한다. 아, 저 새끼가 발사 버튼을 눌렀네? 라고 하면 어때요? 가서 이제 때리면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게 이제 뭐예요? 이게 외국 장비 신호 정보, 이걸 뭐라고 한다? 원격 측정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봐봐 여러분. 텔리메터리는 원격 측정이란 뜻이다. 이거는 그쵸? 즉, 먼 거리에서 떨어져 있는 정보를 읽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시험 발사된 미사일이나 항공기에서 지상기지로 보내오는 일련의 신호를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잘 봐. 미사일을 쏘면, 그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미사일의 성능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 어때? 미사일이 설계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어때? 미사일에서 계속 신호를 지상기지로 보내도록 설계되어 있단 말이야. 이해했지? 그래서 어때? 그걸 수집해다가 어때요? 그걸 수집해다가 뭐 조정도 하고, 개선도 하고, 다음 무기를 만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물과 사물 간에는 정보를 주고받도록 돼 있어. 이걸 읽는 거를 뭐라고 한다? 원격 측정 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3번 별표해. 3번 시험에 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텔린트는 코민트와 거의 유사하지만 감청 대상이 사람들 간의 대화가 아니고 미사일 등 시험 중인 무기 체계와 지상 통제소 간의 교신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해했어? 아이, 그쵸. 교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써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즉, 텔린트의 임무는 대화로 된 교신이 아니고 감지장치와 기타 무기 체계에 내장된 장비에 관한 정보를 읽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미사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모를 테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해봐. 그러면 야,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지금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치 애플이 만약에 생각해 보면 뭐 테슬라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이게 와이파이가 테슬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테슬라 자동차는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 가면은 자기 차에 있는 정보를 테슬라의 본사에 보내도록 돼 있어. 애플도 뭐예요? 와이파이가 있거나 얘는 5G로 연결돼 있거나 하면 이 애플에 대한 상태를 지금 어디에? 애플 본사로 보내도록 돼 있겠지. 애플은 그걸 수집해다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애플, 그치? 아이폰 14 이거 만들고 할 때 개선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삼성이 그거를 읽을 수 있다고 하면 어때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원격 측정 정보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텔린트 임무는 대화로 된 교신이 아니라 감지 장치와 그치? 기타 무기 체계에 내장된 장비에 관한 정보를 읽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발열이 얼마지? 이런 것들이잖아, 그치? 이런 것도 어때요? 열 센서 이런 거 있으면 어때요? 발열이 얼마 나는 거지? 이거 보낼 수가 있고. 그럼 어때요? 이게 미사일은 여러분 어려우니까 스마트폰으로 해봐. 야, 발열이 너무 심하네? 그럼 발열을 좀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센서에서 수집하는 것을 지상 기지로 보내는 거를 읽는 거를 뭐라고 한다? 얘를 원격 측정 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텔린트의 주요 목적이에요. 자, 무기 체계의 추진 속도, 무기 체계 내부 장치들의 온도, 연료 소모량, 유도 장치의 성능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해서 지상 관측소의 기술자는 시험 발사된 무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 이걸 모르면 무기를 팔아먹을 수도 없겠지. 야, 우리 무기 좋아, 사가라고 하려면 어때요? 이런 무기에서 발열도 그치, 미사일로 하니까 좀 그런데 야, 얘는 발열도 좀 안 나. 그리고 성능도 좋아. 이런 거 알려면 어때요? 그 무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 정보를 수집해다가 스펙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읽는 거를 뭐라고 한다? 얘를 원격 측정 정보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미사일이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미사일이나 전투기라고 하면 속도, 온도, 연료 소모량, 그렇죠? 유도 장치 성능 얼마나 가서 이게 딱 맞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차거리가 얼마냐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유도 장치의 성능 등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어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해서 어때? 지상 관측소의 기술자는 시험 발사된 무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기 체계를 시험하는 국가에서는 시험 발사 중의 기록들을 분석해서 무기 체계의 결함을 찾아내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만일 이러한 첩보를 감청해서 제대로 해석해낸다면 적이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새로운 무기 체계의 성능을 파악할 수 있을 거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지금 KF-21이라는 뭐가 우리나라 전투기가 지금 만들었거든? 그래서 어때요? 한 3차 시행, 그치, 3차 비행까지 했어. 그럼 어때요? 지금 얘가 어때요? 3차 비행이면 어때요? 이제 3번밖에 안 뜬 거잖아. 이게 뭐 26,000번인가 떠야지 이제 어때요? 여기다 무기도 하고 이제 팔아먹을 수도 있고 이제 실전에 이제 배치도 되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 전투기가 날아가면서 어때요? 이게 처음에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시험 비행에서는. 그거 어때요? 이게 정보를 계속 보내야 어때요? 아,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엔진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이걸 뭐라고 한다? 원격 측정 정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봐봐. 텔리메터리 자료 분석의 어려움. 자, 냉전 시대 동안 미국은 어때요? 소련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관한 원격 측정 정보를 취득해서 소련 미사일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해했지? 그러니까 소련이 미사일 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원격 측정 정보를 이용해서 어때요? 얘네가 어떤 미사일을 만들었구나를 알아냈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나 텔리메터리 자료 분석은 어때요? 아무 해동만큼이나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그렇죠? 무기 체계를 시험하는 국가는 시험 발사된 무기와 어때? 지상 관측소 간의 교신을 암호화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한다? 얘네가 이런 걸 수집해 간다고 아는 거니까 그걸 암호화해서 보내. 이해하셨죠? 암호화해서 적이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또한 시험 발사된 미사일의 성능에 관련된 정보가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교신을 안 해. 그냥 센서가 어때요? 측정해가지고 어때? 그 무기 안에 그냥 있으면 나중에 가서 어때? 그걸 찾아오도록 하는 거. 아까 뭐가 있었죠? 필름 회수가 있었잖아. 그치? 필름 회수하는 방법으로 어때요? 그냥 센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어때요?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신 자료를 무기에 탑재된 장치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꺼내서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리메터리 어때요? 인텔리전스도 어떻게 되냐? 우리 텔린트도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신호정보 수집 기지, 신호정보 수집 기지. 야, 기지인데 왜 위성이 나와? 이게 잘 봐. 기지인데 위성이 왜 나와가 아니라 기지가 뭐라고 했어? 플랫폼이잖아. 이해하셨죠? 그럼 위성은 봐봐. 정찰위성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 통신위성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 그 다음 어때? 민용위성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플랫폼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래서 파피 별표해. 이건 시험에 난다. 여기 나와 있는 위성들은 중요한 위성들이다. 자, 아마도 미국에서 운용하기 시작한 최초의 신호정보 위성은 그쵸 1962년에 발사된 파피. 이상한데? 아까 익스플로러가 어때? 미국이 발사한 최초의 위성이라고 했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때? 코로나 디스커버러가 뭐예요? 정찰 위성이라고 했잖아. 여기서는 왜 파피가 또 최초의 위성이래? 아까 코로나 디스커버러는 뭐예요?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최초의 정찰 위성. 신호 정보는 어때? 그 이후에 나온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파피는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최초의 위성이 뭐다? 파피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봐봐. 얘는 신호 정보를 수집했지. 그런데도 누가 관리해? NRO 주도하에잖아. NRO 주도하에. 그렇지? 물론 사용은 누가 하는 거야? 나중에 가서 NSA가 하겠지만 위성 관리는 누가 한다? NRO가 한다라는 거죠. 자, 2005년 9월 NRO가 어때? 비밀 해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NRO 주도하에 어때? 1962년부터 71년까지 암호명 파피라는 이름으로 어때? 총 7기의 어때? 전자정보 위성을 발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 파피 위성은 소련 지역에 설치된 레이더를 대상 목표로 해서 전자정보 수집 활동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었던 자세한 내용은 아직도 어때? 비밀로 분류되어 밝혀지지 않고 있어. 다시 전자정보 뭐 있었죠? 레이더에 관한 거, 통화량 분석. 그치? 우리가 어때요?
발신 기지 추적, 자, 발신지 추적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얘는 어때? 전자정보였었다라는 거죠. 자, 사실은 레이더는 어때? 전파를 계속 발사하는 거니까 이건 어때요? 우리가 원격 측정 정보보다는 어때? 이게 쉬운 거지. 이해하셨죠? 이게 쉬운 거지. 자, 캐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렇죠? 미국은 1968년에 그렇죠. 이미 이제 6년이 지난 거네. 그렇죠? 8월 캐년이라는 이름의 통신정보 수집용 위성을 최초로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전자정보가 파피였다면 그렇죠. 지금 신호정보 중에서 어때요? 지금 통신정보는 어때? 캐년이다. 그렇죠? 수집용 위성을 최초로 발사했는데 이 위성은 어때? 독일 그렇죠. 바드 아이블링에 있는 지상통제소에서 관리되었다라는 거야. 그렇죠. 위성은 자 캐년 위성은 어때? 소련 지역에 대한 감청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지 궤도에 근접하여 운행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 정지 궤도라는 건 뭐냐면 지구 자전 속도하고 어때요? 위성의 자전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위성도 그치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어때? 지구도 하루에 한 바퀴 돌면 어때? 그냥 그 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위성이 실제로 정지에 있다는 게 아니라 어때? 그러면 정지 위성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정지 궤도 위성이 되는 거고 우리가 어때? 지금 요즘에 어때요? 우리가 저궤도에서 빠르게 날아다니는 위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지구보다 빨리 돌잖아, 그렇죠? 지구보다 빨리 돌아, 그렇죠? 지구보다 빨리 돌기 때문에 어때요? 얘는 정지 위성이 아니다, 그렇죠? 자, 근데 어쨌든 정지 궤도에 근접하여 운행되었는데 미국은 어때요? 1977년까지 어때? 총 7기의 캐년 위성을 발사해서 통신정보 감청 활동을 수행했다. 자, 소련 시베리아 지역은 지하의 케이블을 매설하기 어려워. 그렇죠? 여기 뭐 다 얼어 있으니까. 그렇죠? 매설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소련은 주로 어때? 무선 통화를 활용했는데 이를 어때? 캐년 위성으로 감청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캐년 위성이 감청 활동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자 미국은 어때? 1978년 6월과 79년 10월에 두 기의 그쵸 샤렛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통신정보 위성을 발사했어요. 자,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일단 영상정보 위성을 먼저 발사했어. 그쵸? 그 다음에 어때요?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위성을 발사했어. 이게 파피야. 그 다음에 어때요? 캐년하고 샤렛은 어때? 얘는 통신정보를 수집하려고 이제 감청하려고 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청을 어디서 했겠어요? 차나 그치 뭐 이런 데서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지상에 있는 기지국에서 했겠지. 근데 어때? 이제 위성으로도 뭐가 가능해졌다. 영상 정보도 수집할 수 있지만 어때요? 통신 정보도 수집할 수가 있게 되었다. 자, 샤렛 위성은 NSA가 주도해서 운용했으나 그렇죠? 영국 매니드 힐의 지상 통제소를 두었다. 자, 샤렛 위성의 이름이 어때? 신문에 알려지면서 어때? 진짜 이게 그렇죠?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어때? 다른 나라를 감청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미국의 어때요? 엄청난 위신 추락이 있는 거잖아. 미국이 국가가 저런 일 해도 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 그래서 어때요? 지금 샤렛 위성의 이름이 신문에 알려지면서 어때? 보텍스로 개명했다가 보텍스란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어때? 머큐리라는 이름으로 또 바꿨다. 자, 1985년 이후에 어때? 머큐리 위성은 중동 지역까지 감청 범위를 넓혔어요. 그렇죠? 1987년부터 1988년까지 걸프만에서 수행했던 미 해군 작전을 어때요? 효과적으로 지원해서 그 명성을 높였다. 자, 그리고 1991년 걸프전 당시 사막의 폭풍 작전. 이것도 알아둬 여러분. 아, 이 걸프전이다. 그렇죠? 걸프전. 사막의 폭풍 작전과 사막의 방패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여러분, 이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부시야, 부시. 이해하셨죠? 아버지 부시다. 아버지 부시.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어때?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은 어때? 아들 부시야. 이해하셨죠? 아들 부시. 영화에 보면은 맥더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아버지 부시는 뭐예요? 이 사람이. 그치? CIA 국장이었어. 이해하셨죠? 근데 어때요? 아들 부시는 그치? 맨날 그치? 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능력이 있는 대통령이잖아. 아버지 부시는. 이해했죠? 그냥 누구랑 비슷해. 푸틴이랑 비슷하잖아. KGB 국장이었던 어때요? 지금 푸틴하고 비슷해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영화에 보면 어때? 이게 우리가 예고편인데
아버지 부시가 이제 이 아들 부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이라크 전쟁에서 어때? 아버지도 못했던 일을 하는 거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그게 뭐야? 그러니까 중동과 전쟁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모두 뭐야? 부시다. 이해하셨죠? 한 사람은 아버지, 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야? 한 사람은 그렇지, 아들. 자, 그래서 이라크 전쟁했던 사람은 아들 부시인데 사막의 폭풍 작전이나 어때? 사막의 방패 작전은 누구였다? 이거는 아버지 부시였다. 자, 어쨌든 어때? 이게 통신정보위성. 야, 이제 그 정도 알면 돼.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리올리트라는 게 있다. 리올리트. 1970년대 동안, 그렇죠? 1970년대 동안 암호명 리올리트로 알려진 5기의 원격 측정 정보 수집용 위성을 운용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이게 가장 먼저야. 사실은 신호 정보 중에 파피가 얘였어. 그치? 이게 파피였었다. 파피. 그 다음에 어때? 통신정보에 뭐예요? 이게 샤렛도 있었고 모두 캐년도 있었다. 그치? 그 다음에 어때요? 원격 측정 정보가 어때요? 리얼리트다. 그쵸? 리얼리트. 이게 가장 마지막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했지? 가장 마지막. 그래서 그 정도 알면 돼. 그 정도 알면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자, 리올리트로 알려진 5개의 원격 측정 정보 수집용 위성을 운용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저는 이게 캐년이라고 썼잖아. 그치? 근데 어때? 책에는 어이라고 돼 있지? 근데 이제 A로 돼 있잖아. A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캐년이라고 읽는 게 더 맞다. 이해하셨죠? 캐년 뭐 어떻게 날지는 몰라. 이해하셨죠? 자, 어쨌든 리올리트는 어때요? 원격 측정 정보를 수집하는 위성을 어때요? 리올리트. 자, 리올리트의 위성은 주요 목표는 어때? 소련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시하는 것이었지만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의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정보와 어때? 통신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했다. 그렇죠? 원격 측정 정보도 할 수 있으니까 뭐도 할 수 있겠어? 통신 정보 당연히 할 수 있고 이벤트도 당연히 수집할 수 있겠지. 그렇지? 영상 정보 당연히 수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히 리올리트 위성은 어때? 주로 소련과 중국 지역의 어때? VHF, UHF 및 단파 주파수를 이용해서 전화와 무선 통신을 감청했어. 그치? 얘는 통신 정보도 수집하는 거잖아. 그쵸? 자, 나아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레바논 지역에 대한 어때? 통신 감청 활동을 수행했어요. 1975년 리올리트 위성에 관한 기밀사항이 소련 KGB에 알려지게 되면서 NRO, 그치? 보통 위성은 누가, 그치? 통신 위성이든, 그치? 이게 뭐예요? 이게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위성이라도 누가? NRO가, 그치? NRO가 관리한다. 그래서 암호명을 어때? 아쿠아케이드라고 바꿨다라는 거예요. 아쿠아케이드라고 바꿨다. 자, 이게 알겠지? 뭐 그 정도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매그넘이다. 매그넘. 신호정보 위성의 성능은 어때? 상당 부분 안테나 크기에 좌우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이게 10m가 넘는 것도 있어. 이해하셨죠? 10m가 넘는 것도 있어. 물론 접어서 가겠지. 접어서 가서 우주에 가서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테나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봐. 안테나가 크면 무겁다는 얘기잖아요. 무겁다는 건 어떻게 쏘아서 올리기가 되게 어렵지. 이해했어? 지금 아나시스 2호는 누가 올려줬다고 그랬죠? 로키드 마틴이 올려줬다고 했지. 근데 얘네가 왜 갑자기 올려줬을까? 스페이스X는 어때요? 이게 그치? 발사체를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쓰는 거잖아. 얘네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어때? 이걸 올리고 나서 어때? 다시 와서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스페이스X 기술은. 그래서 어때? 발사체 이거 위성을 쏘는데 돈이 별로 안 들어. 이해하셨죠? 옛날에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발사체 쏘는데 뭐 돈이 별로 안 들어. 이해하셨죠? 근데 어쨌든 이거 알아야 돼. 그치? 위성은 어때요? 크면 클수록 어때? 성능이 좋아. 그럼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은데 크면은 어때요? 전기도 많이 먹으니까 어때? 수명도 짧겠지. 올리는데 되게 비쌀 거 아니야. 이해했지? 그러면 성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소형화하면 좋겠지. 이해하셨죠? 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소형화 기술이 어때? 가장 마지막에, 그치? 마지막에 요즘에 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어쨌든 자,
지금 신호정보 위성의 성능은 상당 부분 안테나 크기에 좌우되는데 리얼리티 위성은 어때? 우주에서 10m 길이 안테나를 펼쳐서 운용해. 그쵸?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게 원격 측정 정보도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야. 10m 정도 되니까. 자, 1985년 1월 25일 미국은 어때? 디스커버리 우주선. 그럼 잘 봐. 이것도 10m 정도 되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운영 안 하는데 디스커버러가 아니라 어때? 얘는 디스커버리잖아. 그치? 그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어때요? 여러분은 못 봤을 건데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는 어때요? 그때 오히려 우주에 더 냉전 시대에 우주에 돈을 더 많이 투자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옛날에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어때요? 우주 왕복선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서 우주 왕복선도 스페이스X가 X하고 비슷한 거야. 이거는 사람이 타고 어때? 우주에 갔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야. 아폴로는 어떻게 했죠, 여러분? 여기 로켓에다가 위에다가 쏴가지고, 그치? 위에다가 어때요? 사람 타는 거를 로켓에 달아가지고, 이제 대기권 벗어나면 어때? 지금 로켓은 이제 못 쓰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처럼 만들었어? 이게 우주 왕복선이라고 해서 비행기처럼 만들어가지고 어때? 우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그치? 우주 왕복선. 이게 뭐예요? 이게 디스커버리야. 자, 그러면 디스커버리에 싣고 어때요? 위성을 가져다가 어때? 위성을 가져다가 그치? 그 위성을 위에 가면 이제 대기권만 벗어나면 뭐가 없어?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어때? 그냥 밀면 얘가 이제 어때요? 빠르게 밀면 중력 잡아당기는데 이제 해봐. 자, 여러분 이게 지불놀이 안 해봤지? 뭐 하여간 이렇게 막 돌리면은 이게 중력은 밑으로 끌어당기는데 얘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거 계속 돌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해봐. 쉽게 생각해. 그러면 이게 로켓이든 뭐든 간에 어때요? 여기까지 갔어.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서 이게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는 얘를 당기겠지? 그럼 어때? 이게 계속 돌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그러면 한번 확 밀면 어때? 그거 계속 돌아. 그럼 어때? 전기는 왜 먹어? 전기 왜 먹죠? 전기 필요 없잖아. 계속 돌면 되는데. 사진 찍고 해야 되잖아. 사진 찍고 정보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전기가 먹는 거야. 이해하셨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이게 확 밀어야 되는데,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와서 확 밀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뭐였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어때? 로켓, 스페이스X, 로켓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뭘로? 얘는 크니까. 이거를 로켓으로 쏴서 올리기는 어렵잖아. 그런 게 어때요? 우주 왕복선에 태우고 가가지고 어때? 거기 가서 확 밀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게 뭐야? 디스커버리 호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미국의 디스커버리 우주선에서 암호명 매그넘으로 불리는 어때? 위성을 어디 쏘아 올렸어요. 이 위성은 나중에 어때요? 암호명을 오리온으로 바꾸었는데 직경이 어때요? 약 100m예요. 100m짜리 위성을 어떻게 쏴? 로켓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를 우주 왕복선으로 실어 갔다가 한 거지. 그쵸? 자. 여러분. 하나만. 여기까지만. 그래비티라는 영화 봤어요? 그래비티 봐봐. 그거는 어때? 그거는 망원경이잖아. 이해했지? 허블 망원경은 어때? 이거보다 더 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거는, 그치. 그것도 우주 왕복선으로 실어다가 허블 망원경 설치하고 뭐 고치고 하는 게 어때? 그래비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비티 포스터라도 가서 찾아봐. 그래서 어때? 여기에 싣고 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100m까지 펼쳐진 안테나로 어때요? 원격 측정 신호를 어때요? VHF, 자, 휴대폰 호출 신호, 무선 자료 송신 등을 감청했어. 그게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안테나의 크기가 클수록 어때? 낮은 출력의 신호까지 감청할 수 있는데 미국은 어때? 현재 100m가 넘는 어때? 대규모 안테나가 장착된 위성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돼. 매그넘 위성은 스텔스의 교란 대응 장치까지 갖추고 있어서 소련에서 탐지하거나 어때? 전파 교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재밍이라는 게 있거든. 재밍은 전자전이라고 하는 거야. 재밍을 뭐라고 번역한다? 전파 교란, 전파 방해라고 번역해. 재밍으로 어때? 방해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조금만 이러고 쉬었다가, 그렇죠? 조금만 쉬었다가 점프식 여기서부터는 어때?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 자.